김치 하나 때문에 마을이 분열됐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집 앞에서 코를 막고 아이들은 도시락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음식 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결국 온 마을을 하나로 바꾸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하나가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킨 기적 같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쿠프슈타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축가입니다. 이곳은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고요한 도시로 1000년 넘는 성이 마을 중앙을 지키고 있고 그 아래로는 잔잔한 강이 흐르며 매 계절마다 엽서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좀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제 인생의 흐름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정해진 일상, 정돈된 미래.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바꾼 한 사람이 제 삶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예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우연한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죠. 예진은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고한 신념이 있는 듯한, 말수가 많지 않아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시회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문화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소통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으니까요. 문제는 그녀가 저희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리아식 대가족 구조에서 다르다는 건 곧 멀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진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 어머니는 살짝 굳은 얼굴을 하셨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익숙한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편이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건 낯설고 불편한 일이었죠. 처음 몇 주간은 조심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예진은 새벽같이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어머니가 하시던 요리를 도우려고 부엌에 들어갔지만 늘 정중하게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방식이 달라서였습니다. 예진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아이들 우리 큰아들 리온과 딸 미아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이자 엄마였어요. 아이들은 금방 예진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기뻤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미지근했죠. 그리고 운명의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예진이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낯선 붉은색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마늘과 고춧가루의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냐? 고 묻는 말투에는 이미 거부감이 실려 있었죠. 저는 예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건 김치예요. 한국에선 거의 매 끼니 먹는 음식이에요. 라고 설명했어요. 식탁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고 아버지는 코를 훌쩍이며 너무 자극적인 냄새야라고 하셨어요. 아이들마저도 낯설어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자마자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매콤하고 짜릿하고 시원한 느낌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한 번 더 먹고 싶은 맛이었죠. 맛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저를 따라 김치를 집어들었고 특히 리오는 한 입 베어물고 환하게 웃으며 이거 신기해요. 또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식탁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예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그 김치 좀 더 있어? 라고 물으셨고
어머니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덜어드리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 그 작은 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예지는 차근차근 다양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백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김치가 식탁에 올라왔고 저희 가족은 점점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예진에게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줄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진과 어머니가 함께 부엌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던 그 풍경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았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요리를 통해 통하는 교감이 있었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진이 고향에서 가져온 정체성이었고 저희 가족과의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예진을 위해 저는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김치 냉장고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오스트리아에선 생소한 개념이지만 저는 그녀의 고향 맛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하실 한 켠을 개조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예진이 말하던 김치 전용 공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시공했지만 결국 3달 만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예진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저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없이 전해진 감사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치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김치 냉장고를 만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고 어머니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국,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도 함께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 걸 즐겼고 아이들은 도시락에 김치를 넣어달라고 졸라댔죠.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김치를 집어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작은 반찬 하나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지.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7월의 어느 날 마을에 작은 소란이 생겼어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죠. 리온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친구 엄마가 도시락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 동네는 보수적인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은 며칠 지나지 않아 더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에서 나는 이국적인 냄새가 다른 아이들의 식사 분위기를 해친다는 민원이 학교에 들어왔고 리온의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에게 권유했습니다. 혹시 김치 말고 다른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부모님들이 조금 예민해 하셔서요. 그 말을 듣고 예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예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저 리온이 김치를 좋아해서 자랑스러워하길래 그게 그렇게 불편한 냄새일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는 노력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김치를 더 이상 도시락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난한 샌드위치와 오스트리아식 감자 샐러드를 준비했죠. 리오는 아침 식탁에서 김치가 빠진 도시락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김치는? 예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다른 걸로 먹어보자. 샌드위치도 맛있어.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리게 아팠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예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리아의 유치원에서 온 공식적인 요청서였습니다. 부모님께
미아의 도시락에 포함된 음식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향이 강한 재료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지 말미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배려도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예진을 바라봤죠.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마을 어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치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혹시 그게 너무 심한가요? 어느 중년 남성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하랄트, 자네 아내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말이야, 여긴 전통이 중요한 마을이잖아. 너무 새로운 냄새가 나니까 다들 좀 당황한 거지. 또 다른 이웃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도시락에서 냄새 난다고 하소연한단 말이야. 자극적이라는 말도 많고. 저는 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김치의 냄새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깊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자체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희 집에 예고 없이 고모 헬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분으로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진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고모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비판적인 눈초리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는 김치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요즘은 식당도 이 정도는 안 나겠다. 예진은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지만 고모는 시선을 외면한 채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는 식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음식에 익숙해지면 안 돼. 너무 강하고 자극적이고 교육에 좋지 않아.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리온과 미아는 수저를 내려놓았고 예진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이건 예진이 정성껏 만든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좋아해요. 하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통을 망쳐선 안 되잖니. 리온과 미아는 오스트리아 아이들이야. 외국 음식에 물들게 해선 안 돼. 그 말은 선을 넘은 발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 가족이란 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진은 우리 가족이에요. 식사는 그날 그 자리에서 끝이 났고 예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걸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단지 가정 안에서 넘길 수는 없다고요. 처음에는 단지 어색한 시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모 헬가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편한 기운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고모는 차 안에 스며든 김치 냄새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 창문을 열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진이 정성껏 준비한 환영 인사에는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으로만 반응했어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쩍 제 눈치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예진은 하루 종일 고모를 위해 요리책을 펼쳐가며
한국식 갈비찜과 함께 오스트리아식 감자 크로켓을 준비했어요. 전통과 전통을 어우러지게 하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죠. 식탁 한가운데에는 백김치와 깍두기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고모는 식탁에 앉자마자 김치가 담긴 그릇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건 왜 자꾸 식탁에 올리는 거니? 냄새가 너무 강해서 밥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그 말이 끝나자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예진은 움찔했고 아이들은 포크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고모, 예진이 고심해서 준비한 음식이에요. 한국에선 김치가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서요. 한번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모는 단호했어요. 그건 너희 집 이야기지. 여기 오스트리아잖니. 아이들까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지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그 순간 리온이 조용히 말했어요. 전 좋아해요. 김치 없으면 도시락이 심심해요. 하지만 고모는 아무 말 없이 리온의 식판에서 김치를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기에 일단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그날 밤 예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미안해.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 예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숨길 수는 없었죠.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아직이 너무 길게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예진은 오스트리아식 아침 식사를 차려냈어요. 치즈, 햄, 브레첸. 김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모를 위한 배려였겠죠. 하지만 고모는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냄새는 도대체 언제 빠질까? 집안 전체가 시큼한 냄새로 가득하잖니. 예진은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녀가 웃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걸요.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아는 밤마다 인형을 안고 예진에게 물었어요. 엄마, 김치 냄새가 정말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냄새야. 예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아를 꼭 안아줄 뿐이었어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리온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 들어왔어요. 친구 몇 명이 그의 도시락 냄새를 놀리며 이상한 아시아 음식이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항상 너희 엄마가 만든 거지 라는 문장이 따라붙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진은 리온을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녀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아팠어요. 그리고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밤늦게 저는 고모 헬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모,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예진도요. 고모는 팔짱을 낀 채 말을 끊지 않았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우리 전통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모가 지키고 싶어하는 전통은 가족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음식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게 전통입니까? 그날 밤 집안에는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예진은 부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그녀의 가족이 함께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지 발효된 채소가 아니에요. 이건 제 뿌리예요.
엄마의 손맛, 할머니의 기억,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요. 가족을, 아이들을, 그리고 예진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는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모 헬가가 집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마치 무언가 무너진 자리에 빈 공기만 가득한 느낌이었죠. 아름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무척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옆에서 커피를 내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김치 담글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요즘은 냄새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김치를 포기했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안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그녀가 자신의 문화, 그녀의 정체성 한 조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었죠.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리오는 아침을 먹으며 식탁 밑으로 발을 흔들었고 미아는 숟가락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라 가족 모두 집에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한 페이지를 한참이나 넘기지 않았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다가 몇 번이나 실타래를 헛감으셨어요. 저는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김치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 쏟았던 시간과 정성이 떠올랐고 그 순간들이 단순히 아내를 위한 선물 그 이상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어. 그때부터 저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고모 헬가를 설득하는 걸 넘어서 이 마을 사람들과 아름의 문화를 어떻게든 연결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마음이 복잡하고 긴장됐어요. 주방에서는 아름이 벌써부터 김치를 꺼내 정성껏 담고 있었고 어머니는 김치전에 쓸 반죽을 다시 확인하고 계셨어요. 저는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공구 가방을 챙기고 아이들은 한복을 곱게 입고 거울 앞에서 활짝 웃으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죠. 마을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었고 향긋한 냄새들이 골목마다 번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쪽 분수대 근처에 부스를 배정받았어요. 코리안 김치 사랑의 발효라는 손글씨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아름이 만든 백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김치전, 불고기를 보기 좋게 진열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붉은 김치를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리거나 냄새가 좀 강하네라고 중얼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부부는 부스 앞을 지나가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어요. 아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아이들도 무슨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리온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외치며 어린 손으로 작은 접시를 들어 한 어르신에게 건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구먼. 시원하고 새콤하네. 그 한마디가 마법 같았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인사를 건네며 김치전과 백김치를 나눠주자 부스 앞에 줄이 길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모 헬가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지역 신문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야. 냄새나고 자극적이야. 오스트리아 전통을 망치는 거야.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아름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아이들 앞이라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고모 앞에 나섰습니다. 베르 할아버지, 마을 요리사 모임 회장이셨죠. 그는 고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헬까, 이 김치 이거야말로 발효의 예술이야. 나는 30년 동안 오스트리아 전통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야. 우리 음식에 없는 열정이 담겨 있어.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 김치,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아름은 눈물을 머금은 채 다시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뉴스에 우리 가족의 부스가 소개됐고 다문화 융합의 상징이라는 말과 함께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만은 꽉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만든 김치 때문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대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고 아름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지듯 맑은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은 조용히 마당에 둘러앉아 불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김치가 놓여 있었고 그 김치는 이제 가족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 되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첫 월요일 아침,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커다란 고비를 하나 넘겼다는 안도의 숨결 같은 것이었죠. 아름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마당에 나가 맑은 알프스의 공기를 마시며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을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리온과 미아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 여러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음 김치 수업은 언제예요? 당신 아내 요리 솜씨가 대단하더군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절로 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동안 가장 차가운 태도를 보이던 린다 아주머니가 김치 깍두기를 담가보려 한다며 아름에게 레시피를 부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을 중심에 있는 식료품점에는 고춧가루, 젓갈, 배추가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KIMCHI 재료 세트라는 이름으로 묶음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포용적으로 바뀌어 갔고 아름의 김치 강좌도 마을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입소문을 타며 점점 신청자가 몰렸고 이제는 신청 시작 하루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모 헬가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축제 이후 고모는 식사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우리 가족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외출 시간을 조정하는 듯 보였어요. 아름도 고모의 그런 태도에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저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창밖에 고모 헬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몇몇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흥미롭게도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유리병 안에 담긴 것이 바로 김치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고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죠. 처음에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먹어봤는데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고모가 김치를 다시 먹었다고요? 더구나 사람들에게 김치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고모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빴어요. 우리 전통이 밀려나는 것 같아서.
근데 리온이랑 미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문화를 말할 수 있는 거.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고모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제게 자리를 권하며 웃음을 보였어요. 이런 모습, 당신도 처음 보겠지? 라며 쑥스럽게 웃었죠. 그날 저녁 저는 고모에게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덜 매운 김치도 있겠지? 라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아름은 고모를 위해 특별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맵지 않은 백김치, 채소를 듬뿍 넣은 김치볶음밥, 그리고 고모가 좋아하는 오스트리아 디저트까지. 고모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바라보았고 이윽고 김치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이거 예전보다 부드럽네.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아름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보다 덜 발효시켰어요. 고모 입맛을 생각해서요. 그 식탁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고모와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리오는 학교에서 있었던 발표 이야기를 했고 미아는 새로 배운 한국 동요를 고모에게 불러주었죠. 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고모는 아름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고모가 직접 만든 손수건이었고 손바느질로 화합이라는 단어가 한글과 독일어로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름은 선물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모 정말 고마워요. 마음 열어주셔서. 고모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배웠나 봐.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네. 그날 이후 고모 헬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김치 강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나름의 헬가 스타일 김치 레시피까지 만들어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역 문화 잡지에 고모의 변화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김치책 하나 써볼까 해. 요리책 말고 문화 이야기로.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모, 그 책 제가 꼭 제일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음식은 낯설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김치라는 단어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넘어 이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고모 헬가는 마을 도서관에서 세계의 발효 음식이라는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며 김치를 대표 메뉴로 소개했고 마을 신문에는 알프스의 핀 붉은 맛의 꽃 김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김치 강좌를 확대했어요. 처음엔 주방 한켠에서 열리던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노트북과 노트를 들고 와서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수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사진을 보내주며 아이들이 김치볶음밥을 처음 먹어보고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고 어떤 이는 김치를 손님상에 올렸다가 이게 바로 발효의 정수구나라는 찬사를 들었다며 감격스러워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가족은 마치 더 넓은 가족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우리를 보면 오늘은 어떤 김치 드셨나요? 이번 주말에도 김치전 하시나요? 라고 말을 걸어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 집 김치라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리오는 특히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교 발표 시간에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에 대해 설명하며
김치 속 미생물 활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조사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선생님은 리온의 발표를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창의적 발표라며 극찬했고, 지역교육청에도 공유할 정도로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미아는 한복을 입고 유치원에서 한국 이야기 시간을 열었어요. 한국 전래동화를 읽어주고 엄마가 만들어준 백김치를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시간도 가졌죠. 선생님은 미아의 활동이 또래 아이들에게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문화 다양성 주간에 미아를 특별 발표자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은 저와 아름에게 무엇보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혼란 없이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오히려 아이들은 두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욱 강인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름은 어느 날 저녁 촛불 아래 조용히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한국 채소 농장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름이 배추와 고추를 제대로 재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채소들은 마을 식료품점에서도 잘 팔리지 않았고 수입 제품은 신선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버려진 작은 밭을 알아보았고 마침 그 땅의 주인이었던 페터 할아버지가 기꺼이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밭으로 나가 땅을 갈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프스 기후가 한국 채소 재배에 적합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아름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로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리오는 물주기 담당, 미아는 풀 뽑기 담당이었고 저는 흙을 고르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첫 수확을 하던 날 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배추를 안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의 김치는 정말 특별했어요. 직접 키운 채소로 담근 첫 김치였고 맛도 놀랍도록 깊고 풍부했죠. 그 김치는 마을 사람들과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고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로 만든 김치를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음식이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에서는 김치 공동체 농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몇몇 주민들이 함께 채소를 재배하고 한국식 발효 방식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어느새 김치는 한 가정의 전유물이 아닌 마을 전체의 소중한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고모 헬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놀라운 열정으로 김치 요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이 직접 쓴 책 발효의 미학 김치와 나를 자비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지역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라디오에 초대되어 김치와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어요. 나는 내내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심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처음엔 그 다름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지만 결국엔 그 다름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박한 음식 한 접시에서 비롯되었죠. 김치.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용기였고 타인을 존중하려는 진심이었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그 다름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그들이 보여준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문화는 배척의 이유가 아니라 더 가까워질 기회다. 한 접시 김치가 오스트리아 알프스 마을에 심은 변화의 씨앗. 그 씨앗은 지금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름의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분명 더 많은 마음을 이어줄 겁니다.